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듀테크 스타트업 VC 투자 설명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들의 성장과 투자 지원에 있어 중요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릴 에듀테크 스타트업 VC 투자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요.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윤훈섭 제너럴 파트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외 에듀테크 투자 동향 발표를 맡은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윤은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설립된 임팩트 벤처 캐피탈이고요. 사회와 어떤 환경 문제라고 하는 영역에 좀 특화해서 교육, 건강, 환경, 금융, 로컬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하고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유계정과 5개 펀드를 포함해서 약 운용자산이 한 1,0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출자사는 한국모태펀드나 성장금융, 주요 창업재단, 금융권, 연기금, 대기업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아시아 임팩트 투자자 포럼이라고 하는 제주도 행사를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올해 10월 24일서부터 26일 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교육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육 관련 에듀테크는 물론 특히 이제 교육 접근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영역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약 9개 회사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정도 회사를 엑싯을 이제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관점에서 회사들을 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에네자라고 하는 회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고요. 케냐와 탄자니아 기반의 모바일 교육 회사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에노마라는 회사도 역시 유엔과 일론 머스크가 주최하는 글로벌 엑스프라이즈 대상 기업이죠. 역시 아프리카 기반의 어떤 다양한 테스트 그다음에 프로덕트들을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진 루이드라는 기업도 저희가 극초기에 이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뉴클래스, 노리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엑시스를 했었고요. 또 이제 미국 교육부의 300억 납품 이 실적과 또 애플과 독점 계약한 이제 또 사용자 기반이 글로벌 사용자의 한 80%입니다. 데이터뱅크 같은 회사를 지금 주요 투자 기업으로 지금 육성 관리 중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유니콘급 회사들을 지금 발굴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 상반기 스타트업계의 어떤 투자의 동향 또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 분야 쪽에서 투자 동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제 투자 유치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갖고 계셔야 될 어떤 펀딩 전략에 대한 말씀들 뭐 같이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이제 그 펀딩에 관련된 국제 통계인데요. 굉장히 그 자금이 드디어 에테크 생태계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약 6배 정도의 에텍 쪽으로 펀딩 흐름이 이제 조성이 됐었고, 세계 에듀테크 산업의 이제 리드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 2.8배, 유럽의 3배, 또 인도도 약진을 해서 2.2배의 성장을 기록한,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렸었고요. 뭐 중국은 빠졌습니다. 뭐 여러 정책적 요인 때문에. 그래서 호황기를 이루었었고, 딜 사이즈도 굉장히 큰 딜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 19이 큰 이제 산업적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었죠. 국제적인 유니콘의 어떤 등장이 가장 큰 이제 통계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그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유니콘의 그 숫자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약 올해 12인사이트 통계인데요, 한 43%나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충격적인 그 변동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21년 이 중반에 그 신생 유니콘 수의 이제 배출이 약 147개였는데 올 3분기 초입에 18개 수준, 그러니까 한 8분의 1 토막 낮다고 보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그 스타트업 아시아 쪽에 어떤 모멘텀을 이끌었는데, 쌍감 정책으로 스타트업 뭐 에듀테크 다 급감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유럽이 메우고 있고요. 가격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되돌아보면은 20년, 21년이 이제 피크를 이루었는데, 아마 이제 버블이 이제 끼었다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이제 거품이 이제 형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들면서 드디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딜도 작아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비상장 에듀테크 쪽에서도 다 이제 통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딜의 어떤 사이즈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9월 16일 날 발표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의 대표 교육 섹터의 어떤 주가 변동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 19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대표 기업이죠. 줌의 주가를 보니까 그 1년 전과 이제 비교해서 엄청난 이제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FRB의 이 공포의 빅스텝이죠. 0.75%씩 지금 세 차례씩 하면서 그 금리의 무게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런 그 환경 변화에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40개 언어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듀오링고, 그러니까 2021년도 글로벌 에테크 상장 IPO 기업의 가장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듀오링고도 역시 지금 그 엄청난 주가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유심히 보는 또 ETF도 있습니다. 그 EDUT라고 전 세계 20개 교육 산업 종목들을 모은 ETF인데요. 이 ETF의 가격 변동도 아주 심합니다. 정고점에 지금 4분의 1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ETF는 뭐 쉐그라든지 듀오링고라든지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육업체 피어슨, 국내에서는 이제 메가스터디가 포함된 ETF인데요. 전 세계 그 교육 산업에 관한 이제 시가총액 추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신호 ETF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이제 하락을 맞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출지 이제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에테크 쪽으로 이제 본다면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듀테크와 교육 스타트업 쪽의 흐름인데요. 금액 기준으로도 그 딜수로도 지금 완전히 이제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출자자 자본 시장에 이 펀드에 대고 있었던 출자자에도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에듀테크나 에테크 펀딩 시장이 지금 상당한 그 위축기를 맞이해서 2019년 수준으로 지금 이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의 숫자라든지 전체적인 투자의 규모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8월 25일 날 제가 이제 크런치베이스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가장 최신 그 글로벌 에테크 스타트 펀딩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펀딩 에테크 쪽 펀딩에서 우리가 좀 참고하고 주목할 만한 흐름이나 테마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이제 코비드 9으로 이제 생긴 교육 시장의 변화도 있지만 그와 연결된 노동 시장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직무 교육, 기술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운 진로를 개척을 한다든지 이쪽은 아직 그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킬링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워크플레이스 트레이닝 플랫폼이라든지 또 라이프롱 러닝 플랫폼 같은 성인 기술 기반 직무 재교육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를 한번 그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내용들만 한번 보니까 8월 달까지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끄면은 눈에 띄는 투자는 데이원 컴퍼니, 패스트 캠퍼스죠. 성인 재교육, 성인 교육과 관련된 곳이고 또 팀스파리타 코딩 교육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큰 눈에 띄는 투자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드 단계 이 투자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펀딩의 어떤 체력들이 지금 매우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인 코딩과 기술 직무 교육 시장 이런 부분들은 좀 살아 있고 계속 매출도 나오고 성장이 이제 있는 섹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매년 나오는 그 매핑 자료인데 지나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21년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거품이나 버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딩 기업들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스타트업과 관련된 통계, 에테크에 관한 통계는 약간 그 보실 때 그 시차를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말, 그 22년도에 이미 확정된 계약들, 투자 계약들이 이 보도 자료로 공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500건이었던 게 뭐 1000건으로 된다. 전체적인 스타트업 통계입니다. 4조 원이었던 게 7조 원이다.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피크에 있던 그 기록들이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실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21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리 엘테크 쪽으로 굵직한 그 투자가 큰 투자 유치 목록 리스트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콴다의 메스프레소라든지 루이드 이런 것들이 탑 10 투자 유치 규모에 이제 당당히 끼어들어서 반가웠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제 교육 쪽 섹터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데이원 컴퍼니라든지 팀스파르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엘테크 분야의 어떤 그 통계들이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기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자료를 살펴보니까 21년 상반기에 그 약 35건이었고 올 상반기 한 50건 좀 밑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투자들이 이제 극초기 수준들
이제 엑셀러레이터 단에서 초기 투자를 받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VC 이상의 대부분의 대형의 어떤 클럽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그 투자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2분기서부터 확실히 꺾였습니다. 국내도 그것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그 VC들의 그 투심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그 취소가 됐고요. 또 그 본투심에서 투자 계약이 거의 확실시됐던 것들이 무수히 많이 그 꺾이는 그 사례들이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들은 출자자들의 그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출자자들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어떤 건들이 이제 오면은 이게 투자 심의에 같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이제 이 스타트업 분야에 관한 부분들이 이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불안성 그리고 비교 우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생겼고 또 IR이나 투심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들이 수익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지금까지의 그 패러다임은 그 사용자 수를 아주 빨리 늘려서 투자를 받아갖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스펙의 이제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면 펀딩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동시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나 프로젝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그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VC들도 신규 딜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의 지원이라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받으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투자사보다는 기존 투자자들한테 많은 어떤 그 리소스라든지 정보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모멘텀 이런 분들을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맞는 것 같고 또한 IRC에도 계약 조건이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에 기존 투자자, 기존 주주들의 동반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자 A, B, C가 있으면 이 회사들 다 같이 참여한다고 커밋을 해. 그러면 우리 투자할게. 뭐 이런 식의 투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투자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그 기업가분들이 고민을 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21년도, 22년도에는 뭐 시리즈 A를 하고 그다음에 B 단계에 넘어갈 땐 보통 최소 2배, 또 마일스톤이 잘 나올 경우에는 5배까지 그런 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C 라운드라고 한다면 B 때의 가격을 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불확실 요소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아예 깎아서 지금 진행할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계약 조건에도 리픽싱 가격을 그 계약 조건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건이 기업에서 투자자 사이드로 어떤 주도권이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회사들은 하반기에 상당히 M&A 쪽으로 지금 활로를 모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여건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에듀테크가 모태펀드 집계사상 거의 처음으로 주요 투자 섹터로 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뒤로 밀리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에는 이제 에듀테크 쪽으로 또 교육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모기업을 갖고 있는 VC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매크로 상황에 관련 없이 이런 회사들은
중점적인 투자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회사는 검토를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임팩트와 교육성을 겸비한 이제 교육회사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증명된 성장성들, 증명된 수익 지표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들 이런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 유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스트리 주빌리 파트너스 윤훈섭 제너럴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VC 분들의 관점에서 이 스타트업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